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울진과 강릉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은 어제는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 삼척으로 올라갔지만 오늘은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한울 원전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릉 옥계 산불은 동해 도심으로까지 옮겨부터 주민들이 급히 대피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축구장 12,00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로 2019년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보다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산불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산불 상황부터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줄기를 따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은 흙만 남았습니다. 마을까지 덮친 불에 헬기까지 나서지만 바람이 다시 불을 키웁니다. 간밤에도 불가의 사투는 계속됐습니다. 불로 뒤덮인 산 속에서 대원들이 물줄기를 뿌립니다. 하지만 불은 산을 타고 빠르게 뻗어나갑니다. 나무들은 녹아내리듯 사라집니다. 아파트 뒷산까지 다가온 불길에 주민들은 잠을 자지 못했고 울진의 한 마을은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집이었던 곳은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 곳곳에 추가로 산불이 나면서 진화 작업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꺼졌지만 지금도 번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불은 해안선을 따라 동해시로 번졌고 산세가 험준한 영월의 불길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울진과 삼척의 산불만 따져도 1,535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진 걸로 추정됩니다. 축구장 9,000여 개 크기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만 해도 주택 159채를 비롯해 200여 개 시설이 소실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화재 위험 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사상 최초로 전국에 발령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차례로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도심까지 덮친 강원도 동해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서준석 기자, 동해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였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해시 목호항 인근입니다. 논곰 담길로도 유명한 이곳은 평소에 많은 여행객들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보고 계신 것처럼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던 건물은 원래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동해시 곳곳에서는 이 비슷한 형태의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사방이 불길이라 어디부터 불을 잡아야 할지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해시 관계자는 소방 인력과 장비들이 다른 지역에 먼저 투입돼 이곳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 불이 시작된 곳이 강릉이잖아요. 강릉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심각한가요? 네, 맞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은 오늘 새벽 1시경 강릉 옥계면의 한 집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3년 전에도 큰 불이 나서 주민들의 가슴을 쓸어 내렸던 곳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주민들은 한밤중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현재 강릉 성산면 인근 주불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옥계면 인근은 여전히 불씨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 다친 사람은 없는지가 가장 걱정인데요. 주민들은 다 대피한 상태인가요? 현재 동해에서만 500명 넘는 주민이 대피 중입니다. 망상 컨벤션 센터 외에도 국민체육센터와 또 부평여고체육관 등으로 흩어져 수용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외에도 인근 초등학교와 요양원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버스를 빌려 주민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JTBC 서윤석입니다. 예, 동해시를 덮친 불은 한 방화범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한 60대가 토치로 불을 질렀는데 그게 큰 산불로 이어지면서 동해시까지 옮겨붙은 겁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고 남성의 어머니가 대피 도중 다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지붕이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주택에서 현장 감식이 벌어집니다. 60대 남성 A씨가 오늘 새벽 1시쯤 처음 불을 지른 장소입니다. A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 집에서 시작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집에다 불을
하니까 바람이 왜 트니까 여기 저쪽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전을 건져버린 거예요. 맞아요. 전화가 왔어. 빨리 나오래. 불 났다고. 보니까 여기 막 불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야. 말도 지금 여기서 저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2시간쯤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토치와 도끼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화를 했다고 시위는요. 자기가 한 5-6군데 했다고 그래요. A씨는 경찰에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주민 증언도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부주의예요.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 관계가 없어요. 소통이 안 돼요.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따라 경로당으로 대피하다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이번에는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적극적인 진압 작전은 중단하고 확산 저지 태세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피해가 계속 커질까 봐 걱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조승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 기자, 지금 조 기자 뒤로도 연기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울진군 명도리의 한 민가 앞에 서 있습니다. 66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오후부터 북쪽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이 집을 덮친 건데요. 보시면 건물 뼈대는 물론이고요. 이 세간살이까지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또 불이 꺼진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바닥에서는 흰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좀 더 보시면 이 농기계와 일부 살림살이들을 담아뒀던 창고입니다. 여기도 건질 것 하나 없이 모두 탔습니다. 철제 패널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걸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뜨거웠을지,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을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이 마을 이장의 집입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오후 2시 반쯤에 집 근처까지 불길이 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집 주변에 물을 뿌리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고 순식간에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장은 눈으로 보면서도 손 쓸 새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선 이 집을 포함해서 2가구가 이렇게 모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 산불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피해 면적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불은 이 울진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삼척까지 북쪽으로 번졌습니다. 오늘은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령이 떨어진 울진 지역의 마을들을 보면요. 울진 군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읍내리를 비롯해서 어제 산불이 시작된 발화 지점보다 모두 남쪽 지역입니다. 이 산림당국이 밝힌 산불 영향구역은 8,571헥타르입니다. 축구장 12,048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울진이 7,941헥타르고 또 삼척은 630헥타르입니다. 사실상 산과 가까운 모든 지역이 안전한 곳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174채를 비롯해서 농장과 창고 200여 곳이 탔습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피해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산림당국은 헬기 57대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건조 경보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이 순간 최대 초속 25m 넘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불길을 잡는 속도보다 번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해가 지면 헬기는 철수하고 또다시 야간 방어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예, 울진 산불이 옮겨 붙었던 삼척의 상황은 좀 어떻죠? 네, 강원도 삼척에서도 산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삼척시가 밝힌 피해 면적은 오후 5시 기준 260헥타르입니다. 주택 한 동과 마을회관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안에 있는 소초 한 곳도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큰 불을 끌 계획이었는데요. 진화율 집계조차 못한 채 곧 밤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한숨 돌린 상황이긴 한데 언제 불길이 또 접근할지 몰라서 이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민가까지 덮치면서 6천 명 넘는 주민들이 밤사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르신들로 집 앞까지 불길이 덮치면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급박했던 당시 상황, 김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산불이 집 코앞까지 닥쳐오자 허겁지겁 집안에 연결된 LPG 가스통을 분리해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몸만 겨우 빠져나오느라 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당에 묶여있던 강아지 목줄을 풀어 함께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일부 주민들은 밤사이 집으로 불이 옮겨 붙을까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씁니다. 일대가 다 지금 쌓여 있어요, 불로. 불씨가 날아오니까 지금 현재 소방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꺼야죠. 주변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최선이에요, 지금. 울진체육관에는 밤사이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주변의 도움으로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뒤에 산까지 불이 왔어요. 연기 나고 빨간 불이 나고 아주 끔찍스러웠죠. 제가 지팡이 짚고 나오는데 지원사 선생님도 와주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대피 소식에 겨우 몸만 피한 할머니는 집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 나올 때는 안 탄 거 보고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사진 뭐로 휴대폰을 찍었더니 찍으니 다 타고 없다 그래. 하나도 없다 하더니. 밤사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에서 긴급 대피한 주민은 6천여 명에 이릅니다. 불이 지나갔거나 꺼진 지역 일부 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수백 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로 지금까지 주택 116채 중 158곳이 불탄 것으로 잠정 집계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산불 소식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조금 전 저녁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5시에 이미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투표가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죠? 네, 공식 투표 시간은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지금 지났고요.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서울역사 내에 있는 이 사전투표소와 함께 마련이 된 임시 기표소입니다. 이곳에서 확진 격리자들의 투표가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역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격리 또 확진된 사람들의 사전투표는 전국 3,500곳 투표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감염 위험과 이 투표자들의 개인정보, 신상보호 차원에서 저희도 좀 떨어져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표를 한 뒤에는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중교통 대신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 하고요.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다른 곳 들러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지만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잖아요. 현장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예, 이곳 서울역 사전투표소는 온종일 붐볐습니다. 오늘도 25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만큼 대선 당일 혹시 모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투표하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이 많았고요. 여행이나 나들이 가는 길에 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투표율은 사전투표율 34.69%로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종 투표율은 잠시 뒤에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대선 당일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엔 확진자 투표도 있으니까요. 투표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방식은 사전투표와 비슷하지만 이 확진 격리자 투표 시간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확진자 투표가 5시부터였지만요. 대선 당일 9일에는 저녁 6시부터 합니다.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일반 투표 시간이 끝난 뒤에 따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사는 곳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했지만 당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확진, 비확진 시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 임시기표소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사전투표가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진 가운데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주말 유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경기도를 찾아 써봤더니 진짜 괜찮지 않았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002년에 가졌던 그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로 삼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정몽준 후보가 약속했던 단일화를 파기하자 노무현 후보의 지지층이 위기감 속에 똘똘 뭉쳤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선거 직전 갑작스레 이뤄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지지층 결집의 기회로 삼자는 뜻입니다. 제뒤로 성남 시민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올라 대선 후보가 된 점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괜찮다 싶어 써봤더니 진짜 괜찮네. 대한민국에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이재명의 증인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로 바뀌는 건 더 나쁜 정권 교체라며 이재명으로 더 나은 정치 교체를 이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 사전 투표율이 가장 저조하자 직접 투표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려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벽에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의 산불 현장에 다녀온 이 후보는 빠른 수습을 당정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 행안위 위원들께도 제가 잘 살펴달라 부탁드렸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정부, 국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선언 이틀 만에 안철수 대표와 함께 유세장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연호하며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김소현 기자입니다. 차례로 유세차에 오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 맞잡은 손을 하늘 높이 들어올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 대표는 흰색 점퍼에 국민의 당색인 주황색 목도리를 착용했습니다. 당이 달라 유세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게 양당의 설명입니다. 두 사람이 이곳 경기도 이천에서 첫 공동 유세에 나선 건 단일화 선언 후 이틀 만인데요.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 정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안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후보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 바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우리 안철수 대표를 한번 연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철수! 무도한 자들 이번에 심판하셔서 갈아치워 주십시오, 여러분. 안 대표는 윤 후보의 옆자리를 지키며 중간중간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 일일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코로나 걸린 분들을 그냥 집에서 대기하면서 알아서 죽든지 치료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도 시민들한테 좀 손짓하려고 이런 짓을 한 모양인데 도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도발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해서 윤 후보는 어젯밤 울진 산불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러시아가 포위 공격을 퍼붓던 우크라이나 도시 두 곳에 임시 휴전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과 동부 볼노바하에서 임시 휴전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게 잠시 공격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2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식량, 의약품 전달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에 합의했습니다. 약속대로 가동된다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됩니다. 그동안 마리우폴은 수일째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포격에 사상자가 속출하고 식수와 난방, 전기까지 끊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까지 공격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통제실에선 경고방송이 이어집니다. 화재는 가까스로 진압했고 원전은 현재 안정적으로 가동 중이지만 자칫 방사능 누출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원자로와 불과 450m 거리였습니다. 인근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면서 원자로 보호 건물도 일부 손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각국은 러시아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the world narrowly averted a nuclear catastrophe last night. We all waited to exhale as we watched the horrific situation unfold in real time. 미국과 영국 등은 가동 중인 원전을 공격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대사관 앞에서는 벌써 몇 주째 전쟁을 멈추라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 그 앞을 지키는 대학생도 있는데요. 러시아 대사관의 하루를 크로스체크 조보경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직접 만든 손팻말을 들고 생전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 50대 여성. 사실 20대 아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지만 그 자식들을 전쟁에 보낸 그 엄마들 마음으로 전쟁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나왔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처음 본 사이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꼭 제가 한번 나가서 시위를 한번 해야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미미할 수는 있지만 이런 행동 하나들이 모여서 결국엔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큰 파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의 아픔에 공감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야 울지 마라 전쟁 루스의 6살짜리 어린이가 죽어가는 그 생명에 그 어머님이 그렇게 울부짖더라고.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해서 울지 마라. 기독교 단체는 전쟁을 규탄하는 의미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길까지 침묵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철수하라. 러시아 대사의 퇴근길에 맞춰 일주일간 매일 2시간 넘게 이 앞을 지키는 대학생도 있습니다. 외교 차량이 나오면 직접 제작한 반전 현수막을 더욱 높이 꺼내듭니다. 한국에서도 분명히 반전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길 그런 마음에서. 반전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가 저물자 촛불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안전한 한국에 있어서 뭔가 죄책감 같은 거 있고. 이런 전쟁 일어나면 피해자 이거 공격하는 나라 국민 사람들도 어느 쪽으로도 피해자 입장 있어요. 공격 중지하라고 외치고 싶어요. JTBC 조보경입니다. 우크라이나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취재진이 만난 사람들은 상식에 반한 전쟁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린 조카에게 전쟁을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는 지금 캠핑 중이라고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윤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갑자기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사일 포격 소리 때문에 일어났고 대피 중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대했어요. 언니가 안전하고 사람들이 안 죽고. 2년 전 한국으로 온 따냐 씨. 우크라이나에 있는 쌍둥이 언니와 조카는 키이우에 있다가 폴란드 국경으로 대피했습니다. 소식은 영상으로만 접합니다. Очень мало продуктов в магазинах.
чаще всего раскупают хлеб, муку, очень мало муки. И Таня каждый раз мне пишет, что за нас весь мир, и это очень приятно. 5살 조카에게는 전쟁이란 현실을 차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캠핑 같은 거 하라고 했어요. 조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비행기인데 그때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비행기가 싫어요. 무서워라고. 가장 분노하는 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겁니다. 지하철이나 지하실에서 숨어야 살아야 하나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아요. 러시아 대통령을 그냥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잘못하는 거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6년 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했고 국내 방송을 통해서도 얼굴을 알린 일리아 씨. 최근 온라인에서 아버지가 러시아, 어머니가 우크라이나 국적이라고 알려진 데다 자신의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 부모님 국적은 둘 다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올린 건 상식의 차원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럽에서 2020년에 저는 항상 폭력 반대예요. 그러나 점차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괴롭습니다. 러시아 방송을 보기 시작했는데 육체적으로 아플 정도로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전문가들도 MC분들도 되게 유명한 기자들인데 전쟁을 해야 평화를 이룬다. 사람을 죽여야 사람이 살린다. 반전 시위에 다녀온 그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번 3월 새학기부터는 대학교마다 대면 강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학생들도 캠퍼스 생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가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비대면 강의 수강 신청에 성공한 학생이 돈을 받고 파는 현상까지 일어났다는데요.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을 알리는 3월 첫째 주입니다. 저는 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많은 게 이제야 개강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는 좀 다르게 학교에 직접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면 수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 중 어떤 걸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아요? 솔직히 비대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들을 수 있고 좀 시간대가 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다. 네네. 비대면 수업만 듣는 학생을 찾아 연락해봤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집이요? 확진되셨다고요? 할 수 없이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개강 바로 다음 날에 확진이 됐습니다. 고학번들은 비대면 수업을 많이들 원하는 것 같아요. 채용 전형 중에 코로나에 걸리면 그 시험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김수현 씨에게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비대면 강의에 몰린 걸까? 경쟁률을 계산해 보면은 한 10대 1 아니면 제가 한 거는 한 5대 1, 7대 1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들 비대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대면 잡은 학생들이 몇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교환하는 식으로 올렸던 것도 있었어요. 학교 측을 찾아가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대면 수업이 한 80% 정도 됩니다. 대면 수업이 그렇게 많아요? 대학 수업의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은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강의실을 가봤습니다. 수업 들어올 때 학생이 요 간이 탈부착 칸막이를 가지고 칸막이? 예. 이게 탈부착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나중에 회수하면요? 나중에 이걸 회수를 다 하면은 여기다 두고 가면은 저희 직원들이 그 다음 수업 때에서는 소독을 하고 또 비치를 하게 됩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강의실에는 학생 50여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명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이 시작이 되면 감염병을 우려해 이렇게 발표하는 학생 한두 명만 출석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설치된 카메라로 수업하는 모습을 집에서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학생은 강의실 바로 밖 PCR 검사소를 찾아갈 수 있게 한 학교도 있습니다. 3년 차를 맞은 코로나 유행, 학생도 대학도 시대에 맞는 수업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교무실에 들어가 총을 쐈습니다. 교장 등 3명이 부상을 입었고 학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학교 앞에 경찰차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곧이어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10시 30분쯤 캔자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교장과 청원 경찰에 총을 쐈습니다. 피격된 청원 경찰은 급히 무전으로 출동 지원을 요청했고 용의자의 대응 사격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총격 부상을 입은 3명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good news is that no students were injured. The injuries are expected to be survivable at this time.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약 2,000명. 총격 발생 직후 학교엔 즉시 폐쇄령을 내렸습니다. I had one shot. I do feel bad, especially for our principal and our SRO officer, and I'm praying for the families. 학교 측은 학생들을 인근 중학교와 공원 등으로 이송해 학부모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총격 소식에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I'm scared. There's not much I can say. That's my baby sister. CNN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2번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다시 산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산불이 가장 심각한 상태로 보였던 동해시 가보죠. 자, 서준석 기자. 지금 서 기자 뒤로도 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진화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날씨가 어두워지면서 이제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에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어선을 설치해서 위험 지역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력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도 매캐한 연기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고 곳곳에서는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 어떻게 번질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지새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 다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쪽에서 집계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동해에서 집계된 산림 면적 피해는 500헥타르가량입니다. 주택가 컨테이너 48곳이 소실됐고 또 일부 피해를 본 건물은 13곳입니다. 물론 이것도 잠정 집계고 워낙 여러 곳에서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500명 넘는 시민들이 대피 중입니다. 망상 컨벤션 센터 외에도 국민체육센터와 북평여고체육관 등 여러 곳으로 분산 수용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 밖에도 인근 초등학교와 요양원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세버스를 임차해 주민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동해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JTBC 선석입니다. 울진과 강릉 동해 인근의 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발도 묶였습니다. 고속도로와 일부 국도는 물론 철도까지 안전을 이유로 멈췄는데 불이 계속되는 만큼 통제가 곧바로 풀리진 않을 전망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이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동해역이 아닌 강릉역 종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까지 번지면서 열차 운행도 멈추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동해로 가는 KTX 열차 종착지도 강릉으로 변경됐습니다. 동해와 강릉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불길이 여전히 거센 만큼 적어도 오늘 저녁까지 동해로 가는 열차는 운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시간 산불 진화를 봐가면서 열차 운행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건가요? 산불이 번지면서 동해 주변 도로도 상당수 막혔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옥계나들목에서 동해나들목까지 14.9km 구간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공사 관제 CCTV를 보면 동해에서 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 양옆으로 불씨가 튀고 연기가 깔리는 등 운전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울진 부근 36번 국도 온양리부터 삼근리까지 양방향도 현재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예, 이번엔 울진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지금 조 기자 뒤로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요. 빨간 지금 불길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늘 해가 뜬 직후부터 이 산불 진화 헬기 57대는 하루 종일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제 야간 방어 체제로 이 진화 작전을 바꿉니다. 큰 불을 잡는 적극적인 작업은 불가능하고 더 이상 불길이 확산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자, 바람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건조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 순간 최대 초속 25m를 넘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불길을 막더라도 불씨가 바람을 타고 넓은 지역으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이 방어선을 촘촘히 쳐도 어디서든 또 어떻게든 산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밤새 산불 진화대원들의 사투가 오늘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 불길이 다시 남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하늘 원전 어떠냐 이런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이 불길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발화 지점보다 더 남쪽 지역을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불길이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한숨 돌렸던 한울원전 방어선엔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울산에 있던 대용량 방사포가 방어선에 합류했는데요. 방사포는 1분에 7만 5천 리터 물을 쏠 수 있는 물 대포로 이 소방차 26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작년 12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고 이번에 처음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또 고성능 화학차를 비롯한 소방차 24대가 원전 앞을 지키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 시설물 피해는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200채를 비롯해서 농장과 창고 등이 불에 탔습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 산불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대변인입니다. 예, 지금 상황실에서 전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 이틀째 타고 있는 그 울진 삼척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울진 읍 지역하고요. 예. 또 지금 오늘 새벽에 좀 발화가 돼가지고 강릉 5개에서 확산돼가지고 동해시 시가지로 확산되고 있는 동해시 시 지역이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예, 지금 몇 시간 만에 축구장 수천 개 면적이 타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가장 피해가 큰 울진 삼척의 경우 지금 최근 언론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피해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울진 삼척의 경우는 피해 영향 구역이 한 8천여 헥타로서 축구장 한 1만 개 크기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강릉 5개 산불도 지금 동해시가지 지역까지 지금 확산이 돼서 630헥타 축구장 한 900여 개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예. 이제 산림 피해는 그런 정도 됐는데 현재 이제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대피하던 노약자 한 분이 사망하셨다는 보고는 있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주택이나 창고와 비닐하우스 이런 어떤 삶의 터전과 관련된 그 부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울산 삼척 동해시 쪽 말고도 경북 영주랄지 다른 곳에서도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몇 건이 일어난 건가요?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한 7건의 산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울진 삼척하고 강원 강릉 5개 요 두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지금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근데 또 오후 시간에 늦게 또 한 6건의 산불들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지금 뭐 많이 끄고는 있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끄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따지면 한 13건 정도의 산불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쨌든, 네. 예,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난 상황에서 또 지금 해까지 지는 바람에요. 진화 네.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몰 시간이 좀 이제 지났는데요. 아마 헬기들이 지금 시간에 이제 다 이제 철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진읍이나 동해시 지역들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으로 좀 진화 인력과 진화차, 소방 인력들을 지금 집중 배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그 원전이나 그 LNG 생산 기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오늘 아침만 해도 일몰 전에 큰 불길을 어느 정도 좀 잡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 1차적으로 이제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 분야 재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일몰까지 불길을 잡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좀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바람 방향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첫째는 이제 그 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다 보니까 불길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헬기들이 물을 뿌리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불길이 시가지나 어떤 민가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여러 곳으로 이제 번지는 불들을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또 전국에서 지금 한 13건 정도의 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헬기도 좀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바람 방향이 내일은 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상 지역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네네네. 어제는 이제 북동쪽으로 불길이 이제 갔었는데 오늘 새벽부터는 또 남동쪽으로 또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이게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상황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안심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불길이 그쪽으로 닥쳤고요. 예. 또 예상치 않은 또 돌풍까지도 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진화하는데 어려움도 또 있고 또 저희 상황실에서 상황 판단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산불 인근 주민들은 밤 사이에 좀 어떻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이런 어떤 바람 방향을 예측을 해서 그 피해 반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 대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나 몰라 이게 바람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인력들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비 소식 없이 건조주의보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등 화재 지역의 강풍주의보도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등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